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에 관해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는 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소비문화, 대중문화, 광고 등을 소재로 하는 팝아트 작품들을 통해 예술적일 뿐 아니라 대중적,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앤디 워홀은 1928년 8월 6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노동자 계급 지역에서 앤드류 워홀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워홀은 무도병으로 알려진 신경학적 장애를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때때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만화책을 읽거나 헐리우드 잡지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워홀의 부모님은 그의 예술적 재능을 인식하고 지지해 주었으며 8살 때는 첫 카메라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워홀은 평생 동안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 집착했습니다. 어린 시절 앓았던 신경학적 병으로 인해 피부 착색이 있었던 워홀은 놀림을 받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 말살단의 멤버이자 망상증을 앓고 있던 한 여성에게 갑작스럽게 당한 1968년 총격 사건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후부터 워홀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개인적 경험과 신체적 결함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코 성형수술, 가발, 굳은 살 통증 완화 등을 다룬 초기 작품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비타민 보충제를 다량 복용했으며 그의 스튜디오 사진에는 운동 장비가 자주 등장합니다. 워홀은 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시로 이주하여 상업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을 워홀라에서 워홀로 줄이고 동급생 필립 펄스타인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의 첫 작품은 1949년 글래머 매거진에 실린 What is Success?라는 스토리의 일러스트였습니다. 1950년대 동안 워홀은 티파니 앤 코, 밀러 슈즈, 플레밍, 조프, 보니텔러, 컬럼비아 레코드, 보그 등을 위해 일하며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워홀은 1950년대에는 블로티드 라인 드로잉이라 불리우는 기법으로 그린 작품들로 유명했습니다. 블로티드 라인 드로잉은 앤디 워홀이 대학 시절 개발한 기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잉크가 흡수되지 않는 종이에 펜으로 이미지 외곽을 따고 그 위에 종이를 덮어 그로부터 얻는 이미지를 다양한 컬러로 채색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판화 형식을 재치 있게 활용한 방식이었으며 단순하지만 멋진 효과를 냈습니다. 워홀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패션 브랜드와 유명 잡지들을 고객으로 대하게 되면서 좀 더 화려한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마스터 드로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여러 일러스트를 만들고 이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색상, 구성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워홀의 대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는 반복과 대량 생산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1952년에는 그의 어머니인 줄리아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도 예술가였으며 고양이와 천사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워홀은 어머니의 그림을 모은 책 Holy Cats by Andy Warhol's Mother를 1957년에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의 워홀은 예술가의 책 시리즈를 자체 출판했으며 맨해튼의 아이스크림 가게 겸 레스토랑인 세렌디피티3에서 파티를 열고 친구들과 함께 책을 수작업으로 제작했습니다. 1956년에는 Studies for a Boy Book이라는 제목으로 보들리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스케치북 그림들은 젊은 남성들의 초상화와 남성 누드의 에로틱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워홀은 예술가이자 동시에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상업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경력을 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예술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워홀은 자신의 예술작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 스튜디오 보조 직원 등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예술가이면서도 기업가의 대표로서 일했습니다. 워홀은 상업적이고 기업가적인 노력과 전위적인 언더그라운드 예술 작업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그의 경력 동안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실험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는 The Philosophy of Andy Warhol에서 비즈니스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가장 흥미로운 종류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곧 예술이고 일하는 것 또한 예술이며 좋은 비즈니스는 바로 최고의 예술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1960년 워홀은 팝아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195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일상생활과 대량 생산 제품을 소재로 했습니다. 1961년 그는 만화와 광고를 바탕으로 첫 팝아트 그림을 창작했습니다. 그의 1961년 코카콜라 작품은 손으로 그린 작업으로부터 실크 스크린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1962년 워홀은 실크 스크린 인쇄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그는 대중문화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손쉽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워홀의 초기 실크 스크린 작품은 마릴린 먼로의 초상화로 1953년의 영화 나이아가라의 스틸 사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해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유명 인물들의 초상화 시리즈도 시작했습니다. 워홀은 1963년 죽음과 재앙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는 자살, 교통사고 등을 소재로 한 신문과 잡지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1963년부터 1968년 사이에 다양한 영화를 제작했으며 첫 장편 영화인 슬립은 시인 존 조르노가 자는 모습을 5시간 21분간 담았습니다. 1964년에 8시간 길이의 무성 영화 암파이어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담았습니다. 워홀은 1963년부터 박스 조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튜디오, 실버 팩토리에서 보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브릴로, 하인즈, 델 몬테 등의 제품 박스 등 슈퍼마켓 제품 박스의 복제품을 수백 개 제작했습니다. 이 조각들은 1964년 뉴욕의 스테이블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습니다. 1966년 워홀은 Exploding Plastic Inevitable이라는 복합 예술 공연을 통해 퍼포먼스 아트로 확장했습니다. EPI라고도 불리는 이 행사는 1966년과 1967년에 앤디 워홀이 주최한 행사로 뮤지션 벨벳 언더그라운드와 니코의 음악 공연, 워홀의 영화 상영, 단골 친구들의 춤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때 활약한 앤디 워홀의 조명 엔지니어인 데니 윌리엄스는 이후 록 음악 조명의 표준을 넘어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1970년대에는 롤링스톤즈의 Sticky Fingers 앨범 커버를 디자인하는 등 유명 인물들의 초상화와 앨범 커버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뉴욕의 스튜디오 54의 단골로 패션 디자이너 할스톤, 리자 미넬리, 비앙카 제거 등 유명 인사들과 어울렸습니다. 워홀은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테이프 레코더를 사용해 일상생활을 기록했으며 이는 그의 상징적인 유명 인물 초상화와 정물화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 시리즈로 화가로서 다시 한번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논란이 많은 이미지가 포함된 다양한 그림들을 제작했으며 타임 캡슐스라는 대규모 시리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물건들을 담은 것으로 워홀의 수집과 기록하는 습관을 반영합니다. 1980년대에 워홀은 장 미셸 바스키아,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키스 헤링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과 협업했습니다. 이때 각 예술가는 독립적으로 캔버스에 작업을 한 후 다른 예술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워홀은 1980년대에 다시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1960년대 실크 스크린에 대한 관심 이후 나타난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워홀은 또한 텔레비전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앤디 워홀의 TV와 앤디 워홀's 15 Minutes 등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더 러브보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등의 TV쇼에 출연하고 광고와 패션쇼에도 참여했습니다. 1985년에는 디지털 아트워크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앤디 워홀은 그의 예술적 여정의 후반기에는 추상예술로 다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워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전시된 수도원 맞은편에 설치할 작품 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이는 워홀의 가장 큰 작업 중 하나로 최후의 만찬을 테마로 한 약 100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워홀은 사망 9개월 전에 수척한 얼굴과 고정된 시선, 특징적인 가발이 담긴 거대한 자화상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캔버스는 약 3m 크기였습니다. 1987년 2월 22일 워홀은 담낭 제거 수술 후의 합병증으로 맨해튼의 뉴욕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피츠버그 남쪽 교회인 베델 파크의 성묘한 비잔틴 가톨릭 묘지에 부모님 옆에 묻혔습니다. 워홀은 엄격한 비잔틴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뉴욕에서는 성 빈센트 페러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상징을 사용하여 라파엘의 마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십자가 등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앤디 워홀의 예술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주 회자되는 이름이며 많은 예술 분야에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정신과 대담한 실험 정신은 시대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앤디 워홀은 단순히 팝아트의 아이콘이 아니라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앤디 워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